헤어진 연인에게 혹시 이렇게 한 적 있지 않나요? 이해한다, 네 행복을 빈다, 쿨한 척 메시지 보내고 밤에는 몰래 SNS 염탐하고 친구들한테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속으로는 재회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터들어가는 행동들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애써 괜찮은 척하며 상대방 주변을 맴돌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빨리 잊거나 혹은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별 후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어설픈 행동들이 실제로는 재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런 괜찮은 척하는 나의 가면은 잠시 벗어던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다시 궁금해하고 아쉬워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재회 심리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집중하세요. 재회를 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헤어지자마자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매달리고 설득하고 하다못해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략은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일단 상대방의 인생에서 당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니,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원리들이 작동해요. 첫째, 당신이 매달릴 거라는 상대의 예상 시나리오를 깨트려서 인지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연락이 없구나 하면서 당신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둘째,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잖아요. 당신이나 상대방이나 감정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쿨링타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감정에 휩쓸릴 땐 어떤 설득도 안 먹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실감과 희소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잃어버렸거나 갖기 어려워진 것에 대한 더 큰 가치를 느끼는 경향, 바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어요. 당신이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가 어떤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당신의 진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콘택트라고 부르는데 최소 2주,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모든 종류의 연락을 의식적으로 끊는 거예요. 전화, DM, 카톡 당연히 안 되고요. 밤에 몰래 그 사람 SNS 들어가서 염탐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당신만 더 비참해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아예 당신 SNS도 잠시 비공개로 돌리거나 업데이트를 완전히 멈춰서 당신 근황을 알 수 없게, 당신이라는 존재를 상대방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지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침묵의 시간은 그냥 숨죽이고 기다리는 벌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리워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고, 당신에게는 감정을 추스르고 이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예요. 혹시 이 사이에 나를 완전히 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먼저 연락하는 순간 재회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기억 재구성시키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이별의 아픔이나 나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좋았던 순간들은 더 아름답게 포장되거나 강하게 남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억의 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분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까지 다르게 느껴지는 무드일치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 뇌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인 침묵하기를 통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격한 감정을 가라앉혔다면, 이제 슬슬 상대방 마음속에 남아있는 당신과의 긍정적인 기억 회로를 다시 켤 차례예요. 아, 그래도 우리 그때 참 좋았지, 그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는데 하는 아련한 감정을 다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절대 우리 그때 좋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연락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좋은 감정마저 날아가죠. 아주 은근하고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로 SNS를 활용하되 철저히 과거의 긍정적 기억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둘이 함께 정말 맛있게 먹었던 특정 음식 사진을 설령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먹는 사진이라도 슬쩍 올린다거나, 같이 여행 가서 찍었던 풍경 사진 중 하나를 프로필 배경으로 바꾼다거나, 둘만의 주제가 같았던 노래를 스토리 배경음악으로 쓰는 식이에요. 절대 너 보고 싶다는 티 내지 않고 그저 그 포스팅을 본 상대방이 아 저거 하고 스스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거죠.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일상을 보여줬을 뿐인데 해석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상이에요. 당신과의 행복했던 특정 순간이나 당신만 줄 수 있었던 긍정적 감정을 상대방이 스스로 떠올리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죠. 절대 재회를 구걸하거나 부담을 주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이나 포스팅이 절대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당신의 일상 속 하나의 조각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냥 아련한 그리움이나 약간의 미련 정도의 감정만 슬쩍 건드리고 빠지는 거죠. 너무 자주 하거나 의도가 뻔히 보이면 오히려 반감만 사니까 딱 한두 번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전략은 상대방 마음속 당신에 대한 기억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살짝 필터링해주고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잘 사는 듯 아닌 듯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중신호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확신보다 불확실함에 더 끌린다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콘택트 기간이 끝나고 당신 소식을 봤는데 당신이 너무 완벽하게 슬픔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아 이제 나 완전 잊었구나. 나 없이도 너무 행복하네 하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맨날 술 마시고 힘든 티 팍팍 내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휴 쟤 아직도 저러고 있네. 헤어지길 잘했다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동정심만 느끼겠죠. 둘 다 재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이중신호 전략입니다. 기본 바탕은 이거예요. 나 너 없이도 괜찮아. 내 인생 잘 살고 있어. 이걸 깔아줘야 해요.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모습,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죠. 상대가 봤을 때 잘 지내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게끔요. 단 여기에 아주 가끔 아주 살짝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전략처럼 과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의미심장한 구절을 밑줄 쳐서 올린다거나 새벽에 혼자 운동하면서 찍은 풍경사진에 짧고 생각에 잠긴 듯한 캡션을 다는 거예요.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어려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등 뭔가 깊이 몰두하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감성적인 사진이나 오그라드는 글귀를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내고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뭔가 깊은 고민이나 생각도 하고 있나? 딱 이 정도 느낌만 주는 거죠. 이게 왜 상대방을 더 미치게 만들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인지 부조화라는 걸 느껴요. 쟤 잘 지내는데 왜 저런 글을 올리지? 혹시 아직 힘든가? 아닌가? 이 모순적인 정보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당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더 궁금하고 더 당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완벽한 행복도 노골적인 불행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당신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단 너무 티나게 연기하거나 누가 봐도 제외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구질구질함은 절대 금물이에요. 어디까지나 잘 지내는 사람의 가끔 보이는 깊은 생각이나 감성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여야 성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특히 이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던 경우 재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바로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헤어진 연인이 재회를 가장 망설이는 이유 그거 저 사람 또 그럴 거야 하는 불신 때문이거든요. 이때 백날 내가 변했어 진짜야 다신 안 그럴게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깨진 믿음은 말로 절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만 살 뿐이죠. 결국 신뢰는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같은 문제로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이 실제로 변해야죠. 만약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이 문제였다면 당신의 일이나 학업 혹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그냥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문제였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달라진 모습은 당신의 일상 속에 혹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대방 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신의 일관되게 달라진 행동을 알게 되면 말로 설득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을 받아요. 진짜 변했네? 하면서 마음속의 경계심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당신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성장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재회의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과 직접 얼굴을 보거나 대화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나 요즘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어필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너랑 함께했던 시간들 덕분에 내가 이런 점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 돌이켜보면 참 고맙고 좋은 기억이 많다 라며 과거 관계의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인정해주고 아주 살짝만 당신의 현재의 긍정적인 변화 요즘은 그때 미뤄졌던 운동 혹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좋더라. 이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보여주되 그게 전 애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성장한 당신을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서 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신을 깨고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 재회라는 건 무작정 매달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전략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별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거죠.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며 쿨하게 놓아주는 듯한 모습이 더 강한 여운과 미련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매달림이 아닌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당신의 진정성은 오히려 더 깊게 전달되고 재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